신소재 합시다. 그 페이지 수가 있니? 우리 책에는 3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를? 결합 구조. 이 얘기야. 기존에 있는 이제 화합물을 조성을 갖다가 바꾸거나 결합 구조를 변화를 줘가지고 변화를 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새로운 물성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물성이라고 하면 물리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 물론 여기 안에는 이제 뭐 화학적 특성 뭐 이런 것도 들어있긴 한데 그냥 통틀어서 물성이라고 얘기를 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녹는 점 같은 거 있고요. 밀도 같은 거 있고요. 전기 전도도 같은 게 있고 뭐 열 전도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점성도, 비스코시티라고 그러죠. 뭐 이런 거. 어떤 물질을 만들면 새로운 물질을 만들면 과학자들이 실험 물리학자들이 이런 걸 많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화학회사 중에 머크라고 하는 MERK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 되게 유명해. 근데 그 회사에 자기네 회사의 제품에 팜플렛이 있어. 그 팜플렛이 두께가 백과사전만 해. 그걸 머크 인덱스라 그래. 그 머크 인덱스는 뭐냐면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화학약품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일람표로. 근데 그게 일반 화학 사전보다 더 견고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면 이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갖다가 다 측정해갖고 거기다가 다 기록해 놓는 거야. 그래서 일반 그냥 사기업체의 그 뭐라 그러니 상품의 해설서인데 그게 백과사전처럼 쓰이는 사전처럼 쓰이는 걸 되게 유명한 머크 인덱스라고 있는데 거기 안에 웬만한 물질들은 다 들어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게 신소재인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미 나와서 그냥 상용화되고 있는 것도 있고. 선생님이 92학번인데 선생님 시절에는 신소재란 말이 선생님이 대학원 들어갈 때 신소재 학과가 새롭게 생겼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신소재라는 말은 없었고 무기재료공학과가 있었어. 선생님도 무기화학을 전공했거든. 무기화학이 막 두두두두 이런 무기가 아니고 니네 유기화학하고 무기화학. 유기물 얘기해줬지? 유기물 기억 안 나나? 유기물하고 무기물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지? 유기물은 태울 때 탈 수 있는 거. 이거 다 유기물이야. 그러니까 여기 불 지르면 다 타죠. 그때 날아가는 연기, 수증기, 타고 남은 재, 이건 무기물이야. 걔네 날아간 연기하고 타고 남은 재는 다시 태워도 안 타. 그래서 연기가 없다 그래서 무기물인 거야. 연기가 태웠더니 연기가 있다 그래서 유기물인 거야. 원래 처음에 그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유기물은 태울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CHON 같은 걸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하고 우리 주기율표 배웠잖아. CHON을 제외한 나머지 다 금속들 엄청 많지. 100몇 가지가 있지. 그게 전부 다 그걸 다루는 학문이 무기야. 그래서 그 무기재료공학에서 이제 뻗쳐나온 세분화된 그런 과가 신소재공학이에요. 그래서 신소재공학 나온 지가 지금 한 30년 정도 된 거야.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요새 이제 뉴스에서 자꾸 뭐가 나오니 챗 GPT 그죠? 계속 나오죠. 갑자기 이제 그게 나오죠. 니네 스마트폰도 처음에 그랬어. 없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급하게 그냥 훅훅. 근데 사실은 이 GPT가 6년 전부터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론적인 거 저기가 다 만들어진 거야. 그 이제 분위기를 본 거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매일 나와요. 매일 나와. 그래서 거기다 뭐 질문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 거냐면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거. 더 잘 그려. 김광균의 시를 넣어갖고 그 시하고 비슷한 분위기의 시를 써달라 그랬더니 한국어로 시를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그걸로 논문을 쓴 거야. 저기 레포트를 쓴 거야. 근데 교수가 구별을 못해. 그냥 레포트 쓴 거랑 걔가 작성해갖고 쓴 거를 구별을 못해요. 그래갖고 A+를 줘.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걸로 해버리니까.
숙제 내주면 전부 그걸로 해버리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걔가 더 잘 그려. 기안84 큰일 났어. 그죠? 그런 웹 만화 그리는 사람들 있죠. 웹툰 그리는 사람들. 그거 웹툰을 그냥 다 그려버리더라고 걔네들이.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취합해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내는데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요. 걔는 또 딥러닝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학습을 하잖아. 이제 우리 큰일 났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피조물로 만든 우리는 신한테 도전 안 하잖아요. 너는 신한테 도전 안 하잖아. 근데 우리가 만든 AI는 우리를 어떻게 없앨지도 몰라. 큰일 났어. 우리 정복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몇 년 지나면 AI가 선생님 같은 사람을 머리에 이거 칩 같은 거 박아가지고 목에다 목줄 매가지고 야 응태야 산책 갈까? 이렇게 될지도 몰라. 인간이 애완인이 될지도 몰라요. AI가 끌고 다니면서 인간이 희귀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사실 그렇잖아. 두뇌는 AI고 몸은 로봇팔, 로봇다리 막 해가면 강력해질 거 아니야. 인간이 참 큰일 났어요. 자기가 만든 창조물에 대해서 이제 지배를 당할지도 모를 것 같아. 갑자기 뜨는 거 보니까 스마트폰도 갑자기 2, 3년 내에 확 떠버렸거든. GPT도 그렇게 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우르난다고 SNS에 떴던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군가 그랬더니 문재인 이렇게 나오던데 그런 오류는 있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윤석열보다 문재인이 더 많이 뜨는 거지. 그러니까 걔가 물어보니까 문재인. 그게 이제 좀 오류가 이제 수정이 되겠지 그런 부분. 그걸 스스로 이제 수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지. 응? 지금 신소재라고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배워야지. 그 원리를 알아야지. 니네들이 거기서 뒤처지지 않는 거야. 선생님은 군대를 작전병을 나왔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정말로 컴퓨터를 잘했어요. 우다다다다닥.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걸로 찍어서 1000타를 쳤어. 진짜로. 맨날 그걸 해야 돼. 밤새 막 이걸 해야 되니까. 한참 때는. 그리고 컴퓨터 웬만한 건 다 만졌어. 그러다가 이제 젊은 나이에 학원 강사를 하면서 그때도 막 컴퓨터 망가지면 다 고쳐주고 막 그랬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원장을 하다 보니까 한 원장 놀이를 한 10년 하다 보니까 다 시키잖아. 귀찮으니까. 김 선생 이거 좀 해봐. 한 10년 안에 그 OS가 다 바뀌어버린 거야. 우리 때는 뭐 386, 486 이런 걸 선생님이 다뤘었는데 OS가 다 바뀌어버리니까 지금은 컴맹 아닌 컴맹이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노트북 여기 컴퓨터를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잘 안 돼. 그래서 혼자 버벅대고 있었어. 우리 이정우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다 잡아주는 거. 전 선생님들을 옛날에 내가 한 10몇 년 전에 이정우 선생님처럼 그랬거든. 우리 친절한 이정우 선생님이 그걸 다 잡아갖고 선생님들 거를 다 잡아주는 거야. 너무 친절해. 그래갖고 선생님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갭이 생기더라는 거지. 니네가 만약에 통합과학에서 이런 공부를 안 하면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해버리는 거 너무 갭이 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이제 니네 밑에 애들한테 이제 뒤처지는 거지. 그럼 이제 뭐 이상한 얘기나 틀딱 뭐 이런 얘기나 듣는 거야. 고인물. 요새는 고인물이 또 좋은 뜻이던데. 옛날에는 고인물이 좀 별로 안 좋은 뜻이었거든. 근데 요새는 또 이렇게 좀 엑스퍼트? 그런 사람들을 고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다. 잘하는 전문가를. 옛날에는 그냥 뭐 늙은 꼰대 뭐 이런 걸로 고인물의 느낌을 썼는데 뭐 틀딱? 틀딱은 뭐야? 틀리? 뭐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신소재는 이런데 그 신소재 순서대로 이제 가보자고. 여기는 너무 많아. 이걸 다 하자니 어렵고 딱 전국적으로 고1 과정에서 나오는 신소재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 공부를 할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써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학교 가면 선생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프린트를 주실 거야. 그럼 수업할 때 프린트에다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거가 시험 문제 나와. 근데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교과서 위주로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정도가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이다. 선생님은 단연간 시험 문제를 많이 자사고부터 시작해서 과고부터 시작해서 다 봤기 때문에 나오는 건 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신소재가 뭐냐면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거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액정입니다. 액정. 액괴 알아? 액괴. 액괴가 뭐야? 너네 많이 갖고 놀았지. 그게 되게 화학물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손에 자꾸 막 벽에다 탁 분지고 막 만드기 막 이런 거 있었어 옛날에. 슬라임이라 그러나 그걸? 그 이제 액체 괴물 액괴라 그러죠. 얘는 액체 결정이야. 그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얘 정확한 풀이는 원래 이거다. Liquid Crystal Display야. 그래서 LCD예요. 그래서 액정 그럼 LCD. LCD 지금 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TV 모니터로 썼어. 물론 브라운관보다는 훨씬 브라운관이 보통 많이 되는 게 맥시멈이 한 40인치가 맥시멈이야. 브라운관이 뭔지 아니? TV 앞에 이렇게 둥그렇게 튀어나왔고 뒤에 이렇게 생긴 모니터야. 옛날 모니터 이렇게 생겼거든. TV도 이렇게. 그러니까 TV 이제 삼성이나 LG에서 이걸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안 줄어져.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전자총이 있거든. 전자총으로 이렇게 쏴가지고 여기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눈이 나빠지는 거야. 지금은 TV 본다고 눈 나빠진다는 얘기 별로 안 해요. 옛날에 브라운관은 눈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였어. 왜? 여기서 전자총을 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파가 눈으로 오는 거야. 그 TV 보고 있으면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전자파를 흡수하는 게 수분이래. 그래서 수분이 많은 선인장 같은 애를 요 TV 앞에다 놓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전자파가 선인장으로 흡수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눈도 온통 물이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다 온 거야. 그래서 옛날에 TV를 많이 보면 눈이 망가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음 버전이 이제 LCD야. 근데 이 LCD의 문제점은 이거보다는 훨씬 얇아지고 그 다음에 크기도 크게 할 수 있었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전기요금 때문에 이 감당을 못하는, 가격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LCD 모니터는 그리고 오래 못 갑니다. 조금 하다가 말아. 근데 그걸 어디를 이용해? 컴퓨터 모니터나 아니면 가장 많이 이제 이용하는 게 스마트폰이지. 지금 그래서 니네 스마트폰까지는 이 액정을 쓰고 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너무 만연화되고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액정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액정은 뭐냐면 생긴 모양이 액체 상태인데 결정 상태를 갖는다는 뜻이야. 액체 상태인데 결정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는 처음에는 이렇게 얘 분자 구조가 이게 기럭지가 길어요.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에 전하가 뿔마가 이렇게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우리는 액체 결정 물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만드는 거야. 그 모니터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액정은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중구난방으로 있을 때는 액체인 거야. 어떤 걸 상상하면 되냐면 요새 이제 날씨가 많이 그래도 풀렸는데 니네 추울 때 그 뭐지? 손난로가 두 종류 있어요. 손난로 두 종류 있다고. 니네가 철가루로 들어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제일 많이 쓰죠. 근데 그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똑딱이 단추가 들어있는, 그래서 똑딱 하면은 순간적으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니? 뜨거운 물에다 일단 열을 흡수시켜서 녹여야 돼. 그래갖고 갖고 다니다가 말랑말랑 갖고 다니고, 이게 액체 상태죠? 말랑말랑 갖고 다니다가 열을 한번 내고 싶을 때 거기 안에 단추를 똑딱 하면 뭐야? 거죠. 이게 방해 금지를 해놔야 되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그 똑딱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녹여가지고 액체 상태로 있을 때 있지. 그때가 액체야. 근데 똑딱했을 때 싹싹싹 굳지. 그게 액정이야. 그게 결정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구난방으로 돼 있을 때 지금 이게 액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퀴드라고 읽어요? Q야, Q. 액체 상태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기장을 걸어준다.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주면 니네 이제 나중에 물리 2에 가면 배우는데 플러스에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일정하게 균일하게 전기장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지나가요.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electric field라 그래.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전기장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거는 magnetic field라 그래서 자기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기장, 자기장이 이런 거야. 그래서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걸어주고 이 물질을 여기다 딱 집어넣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이렇게 늘어선다. 일렬로 쫙 늘어선다. 그래갖고 고체처럼 돼버려. 어떻게 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유동적이었다고, 액체였다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딱딱한 고체처럼 돼서 액체였는데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는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액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전하가 어떻게 되겠니? 여기가 마이너스겠지, 플러스겠지, 여기 마이너스겠지, 플러스겠지,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이렇게 배열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좋아하잖아.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좋아하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분포를 하더라. 그리고 전기장을 딱 빼버리면 다시 흐느적거려. 전기장을 탁 걸어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액체 상태, 결정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애야.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화면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얘기야. 화면을 만든다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된다? 빛의 삼원색 알아요? 색하고는 다르지? 뭐죠, 우리? RGB라 그러죠. 그죠? 레드, 그린, 블루. 레드하고 그린을 섞으면 노란색이야. 그린하고 블루를 섞으면 뭐지? 청록색인가? 그다음에 레드하고 블루를 하면 자홍색. 얘네들은 섞으면 되게 재밌는 게 빛은 섞으면 밝아지지. 그래서 세 개를 다 섞어버리면 흰색이 된다. 백색광이 된다. 색깔은 어떻게 되니? 섞으면 검정색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빛은 이렇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 색을 통과시켜갖고 섞어서 빛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빛을 통과시키는 그런 단위 입자를 만들어야 돼. 우린 그걸 뭐라 그러냐면 화소라고 들어봤지? 픽셀 이런 말 들어봤지? 옛날에 그래, 지금 없어졌는데 옛날에 카메라 중에 디지털 카메라의 가격을 누가 결정지었냐면 600만 화소다, 700만 화소다. 이 화소라는 말을 많이 써. 지금은 화소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너무 발달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찍잖아. 그래서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이거 너무 많이 발달합니다. 이게 화소야. 지금 스마트폰의 선명도. 우리 그냥 찍어가지고 이렇게 확대하잖아요. 확대해서 보면. 나 깜짝 놀란 게 이 확대하는 기술. 선생님이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어느 집에 그 사연은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 여자의 남자애가 자폐아였어요. 자폐. 그래서 누나가 소개시켜줘서 이 영화 좋은 영화야 그렇게 소개시켜주니까 너무 TNT인 거예요. 투머치 토커야. 계속 말을 하는 거야. 얘 왜 이러지? 그걸 막 피해 다녔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형 어디 살아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 여기 경기도 하남시 사는데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경기도 하남시요? 그때 당시 573번 좌석 버스 이런 게 있었거든. 버스 끝에서 차고지부터 저쪽 차고지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정류장을 다 외우는 거야. 원래 자폐 애들이 그런 게 있거든. 막 외우는 거. 그때 당시에 서울 시내 지하철 노선이 4호선까지밖에 없었어. 그 4호선을 1호선, 4호선 처음부터 끝까지 역을 다 외우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야, 이거 어떻게 배웠어? 형, 이거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데? 이거 그냥 사진으로 빵 찍으면 돼요. 확대하면 된대. 근데 스마트폰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잖아요. 너네 사진 찍어갖고 확대하잖아. 그지? 근데 요새 화소가 너무 좋아져서 그냥 멀리서도 찍었는데도 확대해도 그 선명도가 변하지 않을 정도로 그게 화소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옛날 거는 어떻게 되니? 찍어갖고 딱 하면은 퍼져버리지. 지금도 크게 확대하면 퍼지긴 하는데 그게 오밀조밀하게 많이 모여있는 애가 이 픽셀이 많은 거야. 그러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픽셀로 이제 어떻게 된다? 빛을 통과시키고 차단시키고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프로그래밍화 돼 있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액정이다.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원리가 액정에선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빛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빛은 대표적인 전자기파거든. 그래서 전자기파, 영어로는 이렇게 쓴다. electric, magnetic, wave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해서 전기장, 자기장이 함께 있는 웨이브, 파동이란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면 전기장이 이렇게 가잖아. 횡파예요, 횡파. 그러면 자기장은 이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간다. 항상. 그래서 얘가 전기적 진동하고 자기적 진동으로 해가지고 진공 속에서도 잘 전파가 되는 거야. 다른 것들은, 다른 파동들은 다 매질이 있어야 되거든. 소리는 공기가 있어야지 전파가 돼. 진공에서는 소리 전파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진공 속에서도 전파가 되는 애가 빛이야. 빛은 왜 진공 속에서 전파가 되냐면 이 전기적 진동하고 자기적 진동으로 서로 진동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가 뭐다? 횡파다. 니네 중1 때 배우나? 지진파? 지진파 어떻게 하니? 지진이 꽝 일어. 지금 저기 지진 일어나고 난리 났지. 만 명? 2만 명? 그래. 근데 지금 묻혀있는 사람이 20만 명이래. 이건 진짜로 무슨 재앙이야, 재앙. 꽝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먼저 프라이머리 웨이브, 먼저 도달하는 파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달하는 파는 이렇게 흔들려. 밑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건물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근데 두 번째, 세컨더리 웨이브가 횡파야. 그래서 종파는 진동하고 진행방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횡파는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면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S파가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니네 배웠잖아.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하지. S파는 고체만 통과한다. 그래서 외액이 액체 상태라는 걸 그걸로 알아낸 거잖아. 니네 많이 하잖아요? 많이 썼을걸? P파? 니네는 잘 안 하나? 아빠들이 하나? 화장실 막혀본 적 있어? 난감한 화장실 막혀본 적 없어? 화장실 어떤 거요? 뭐라고? 피파? 피파. 피파. 아니, 그 피파는 그 국제 그 축구 연맹이고 그 게임 이름이고 피. 프라이머리 웨이브. 지진이 일어나면 먼저 도달하는 파가 이 파가 먼저 도달하 이렇게 온다니까? 이렇게 온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이게 세컨더리 웨이브. 그래서 S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해. 그래서 어떻게 화장실에서 변기 막혀본 적 없어? 있어요. 있지. 막혀갖고 당황스러워서 물을 내리면 계속 차오르죠. 우와! 내용물까지 들어있어. 한 번은 어떤 적 학원에서 이건 실화인데 우리 여학생들 조심해야 돼. 진짜로. 이건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된다. 화장실 가면 무조건 바로 급하면 그럴 수 있지만 무조건 앉지 마세요. 물부터 한번 내려. 물 내려가는지 확인을 해. 근데 얘가 막힌 변기에 앉은 거야.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물을 내린 거요. 난리가 났지.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 이후에 설명 안 해도 알겠지? 누가요? 여학생이 그냥 앉은 상태에서 차올라 버린 거예요, 이게. 죽고 싶겠다. 그러니까 항상 습관을 그렇게 들이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변기가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안녕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럴 때 물을 내리라고. 물을 내려서 확인하고 그리고 앉아야지. 물론 급해서 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앉아서 가끔 나도 앉아서 물을 내리긴 하는데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학원이 발칵 뒤집혔어. 그리고 걔가 이제 집에다 전화해서 엄마가 뭐 옷 가져오고 막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변기가 막혔었어. 그래서 이제 막히면 막 이제 거기 내용물도 막 나오고. 그럼 나오지. 어떤 내용물이 나와요? 야, 이 말도 안 해. 나 나중에 또 그런 비슷한 얘기 해줄게. 다음 시간에 얘기해달라 그래요. 또 너무 한꺼번에 많이 얘기하면 지저분해서 안 돼. 밥 먹을 때 생각나서. 그게 막혀갖고 왜 그러냐면 니네 변기 아래는 유트랩으로 돼 있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가스가 못 올라오게 하는 거에 이유도 하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거기로 쥐가 들어와.
그러니까 쥐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하려고. 가끔 SNS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거기서 코브라가 나오잖아. 변기로 코브라 나와요. 개구리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와. 걔네들이 거기 기어 들어가서. 생각만 해도. 그지, 그지, 그지. 하여튼 그래. 그래갖고 이제 우리 이제 막히면 선생님도 가끔 막히면 내가 뚫거든. 변기를 뚫는데 뚫어뻥 있잖아. 뚫어뻥. 뚫어뻥으로 어떻게 뚫니? 이렇게 뚫잖아. 이게 피파야. 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덩어리 올라오죠? 고체 통과. 피파는 고체 통과. 물도 올라오지? 액체 통과. 냄새도 올라오죠? 이라니까. 내가 그래서 놀림 많이 받았어. 선생님 응태잖아. 맨날 응애요. 맨날 넌 맨날 똥 싸니? 맨날 이름을 뭐 응이라고 지었을까? 근데 이름이 특이한 이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기억하기가 좋아. 그런 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렸을 때 놀림을 좀 받았는데 이게 피파야. 그래서 피파가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하는 거야. 근데 에스파는 이거잖아요. 이거는 빵 쳤을 때 이렇게 가는데 니네 파도 타기 하는 거 봐봐. 물이 이렇게 갔다가 부서져 버리지. 그러니까 물이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액체까지도 안 돼. 고체도 잘 안 되고 깨져버려. 근데 액체까지도 안 되고 고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체만 통과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외액에서 뭐가 통과를 못해? 에스파가 통과를 못하는 거야. 피파까지는 통과를 하고. 니네 이런 그림 기억 안 나? 이렇게 해서 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런 거 기억나죠? 이게 에스파고 이게 피파잖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멘틀이고 여기까지 외핵이고 여기까지가 뭐 내핵이고 뭐 이런 거 할 때 지진파의 속도 분포로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 뭐 그런 거였어.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이 에스파가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간다.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수직이더라. 그걸 우리는 횡파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뭐가 드디어 나오냐면 이 빛이 횡파인 걸 이용해서 편광판이라는 걸 씁니다. 편광.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 니네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액정은 다 편광이야. 그래서 편광은 어떤 거냐면 편광판을 활용하죠. 편광판을 이렇게 해서 수직 편광판이라는 게 있어. 편광판을 수평 편광판이 있어. 이름만 멋있죠? 별거 아니에요. 종이 A4 용지에다가 커터칼로 싹 세로로 오리면 그게 수직 편광판이야. 얘는 당연히 수평 편광판이겠지.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사이에다가 액정 물질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고 그냥 액정 상태로 넣으면 얘가 중구난방으로 들어있겠지. 정신없이 이렇게 액체 상태로 들어있겠지. 이게 지금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빛을 쏘는 거야. 근데 이놈의 빛이 횡파기 때문에 다발로 쏟아진다고. 자, 니네들이 봐봐. 횡파로 쏟아질 때 이렇게 쏟아지는 놈도 있고 이런 각도로 이렇게 쏟아져. 그래서 우리 이걸 표현할 때 위아래로 진동하고 이쪽으로 진동하고 이렇게 진동하고 이렇게 진동하는 애가 이쪽으로 다발로 쏟아진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세로니까 세로로 된 놈만 통과하는 거야. 한 10,000개 다발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세로로 된 게 한 1,000개라 그래봐. 1,000개만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거야. 이게 편광판이야. 방향이 같기 때문에 세로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액정 물질에 부딪히는 거야. 부딪혀서 방향 전환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1,000개 중에 한 150개 정도가 이렇게 해서 팅 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오겠지. 통과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여기 다 걸려버리겠지. 세로로 오는 놈은 가로로 뚫려 있는 건 걸리잖아. 통과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얘가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첫 번째는 통과했는데 그 중에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의 몇 개가 부딪혀서 방향을 완전
이 나온 애들을 여기다가 이제 뭐야? 필터를 적용해갖고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색깔을 섞어서 여기다가 뭐 노란색도 만들어내고 뭐 검정색도 만들어내고 흰색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라 모니터를 만드는 거죠. 그걸 프로그래밍 한 게 바로 LCD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똑같이 이제 얘를 갖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수직 평광판을 놔두고 수평 평광판을 놔뒀잖아요. 이번에는 여기다 전기장을 걸어주는 거야. 그랬더니 전기장을 걸었어. 전기장을 걸었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배열을 하더라는 거야. 일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배열을 하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진동하는 빛 다발을 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한 1000개가 이렇게 뜬데 얘가 변함이 없는 거야. 하나도 도달하지 못해. 일정하니까 이 그대로 통과하는 거야. 얘처럼 막 중구난방으로 돼 있으면 일부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그냥 세로로 그냥 가니까 절대 가로를 통과할 수가 없지. 얘는 통과 못하는 거야. 이런 화소를 얼마나 만드느냐가 이제 정교한 모니터를 만드는 내용이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화소, 픽셀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액정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한 거야. 자, 정리할 수 있겠죠? 액정은 기다란 화합물질로 되어 있는 액체 상태의 물질이다. 근데 전하를 띠고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이 수직평광판하고 수평평광판 사이에다 넣어놓고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으면 얘가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일부 튕겨서 튀어나온 애가 있더라. 너네 책에 이제 그게 설명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완전히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게 균일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수평평광판을 통과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통과하고 안 하고로 색깔 배합을 해가지고 모니터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액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전히 뭐예요?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LCD라고 한다. 됐죠? LCD는 지금 스마트폰 액정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형 모니터는 전부 뭘로 바뀌었어? LED로 바뀌었어. 심지어는 뭘로 바뀌었어? 우가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OLED. 우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OLED TV라 그러죠. 우리나라 삼성하고 LG가 세계 1위예요. OLED TV는. 그 저기 가전대리점이나 뭐 하이마트 이런 데 가봐. 보통 한 3천만 원 합니다. TV 하나가. 그래서 가격이 되게 많이. 되게 얇아. 그리고 심지어는 요새 어떻게 돼? 창문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낮에는 TV 안 켜면 그냥 창문이야. 바깥을 볼 수 있어. 그리고 TV 키면 TV가 나오고 그 색깔이 거의 뭐 천연색보다 더 선명하게 나오는 그걸 OLED TV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유럽에서 어떤 집이 OLED TV LG 거를 샀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 온대. 명품 샀다고. 우리나라 차 유명하잖아요. 제네시스 이런 거 사면 아, 저 사람은 왜 독일은 뭐 BMW 벤츠 이런 게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차를 사면 되게 경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저 TV를 사면 되게 부잣집으로 인정을 한대.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온대. 그 정도로 우리나라 제품이 굉장히 그게 바로 뭐다? OLED TV다. 이제 LED예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거야. 액정은 TV에서는 사라졌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든다. 너무 무겁다. 너무 두껍다. 그래서 자꾸 얇아지는 추세로 가는 거니까. QLED는 뭐예요? QLED? 그거 잘 모르겠어. 더 발전한 거겠지, Q는. 퀄리티가 높아진 거 아닐까? Q가? 그런 걸 거야. 아마. 그것도 기본은 어쨌든 한번 찾아볼게, 선생님이. 그래. QLED 최근에 나온 것 같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거 두 번째. 우리 책에 뭐가 나와 있니?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나와 있죠.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우리가 이제 천연 반도체 또는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불순물 반도체. 우리 오늘은 이 불순물 반도체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니네 주기율표 했었지? 천연 반도체에 뭐 있었어? SI? 이렇게. 절머늄이라고 그래. 이건 실리콘, 규소예요. 이건 절머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얘를 뭘로 구분했지? 기억나죠? 금속이 이쪽에 있었고 이쪽에 비금속이 있었고 사이에 준금속 조금 있었잖아. 이 준금속이 뭐였어?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라 그랬죠. 반도체, 순수 반도체. 여기다가 이제 불순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더 전기 전도성을 올린 거야.
이 얘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 건 전기가 잘 통하게 하는 거다.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 기억 소자 같은 걸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런 물질, 그런 제품이라 그래야 되나? 삼성 반도체 유명하죠. 반도체 나오면 이제 너네들이 뭘 구별할 수 있어야냐면 도체하고 그다음에 반도체하고 절연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얘는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죠. 근데 부도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절연체란 말을 많이 써. 도체는 주로 뭐가 있니? 금속이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주로 이제 이거 뭐 불순물 반도체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절연체는 니네 잘 아는 뭐 고무라든지 나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쪽 전기 안 통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송도는 참 좋은 게 전봇대가 없죠. 다른 동네는 전봇대가 있어. 익산 전봇대 있을걸? 있지. 너 전봇대면 전봇대 갖고 맨날 그리고 다리 올리고 오줌 싸고 그러잖아. 그죠? 우리 애 저기 산책하면 맨날 전봇대 옆에다 저기 오줌 싸고 막 그래. 강아지들은 있잖아. 익산엔 전봇대 있어. 그지? 너 송도에서 전봇대 못 찾잖아. 없어. 어떻게 돼? 이건 계획도시기 때문에 땅 밑에다 깔았어요. 그래서 신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전봇대가 땅 밑에 깔려 있다. 옛날에는 그래서 감전도 많이 됐어. 이렇게 감전사고 많았거든. 전봇대가 잘못돼갖고 줄이 떨어져 있는데 애들이 신기하니까 가서 만진 거야. 으아!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뭇가지 이런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하면 큰일 나죠. 같이 감전됐지. 어떤 느낌인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이게 손에다 물을 좀 적신 다음에 젓가락 있지. 젓가락 2개로 저 돼지 콧구멍 여기다 한번 찔러봐요. 팍 찔러. 하지 마. 또 하라 그랬다고 또 하는 사람들.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니네 그 여기 똥꼬줄 있지? 거기 회음부라 그러는데 거기에 터져요. 그럼 죽는 거야. 거기가 우리 몸에 제일 약하거든. 옛날에 그래서 그 뭐라 그러지? 우리 조금 있으면 3.1절이잖아. 독립운동하던 그 고등계 형사들이 일본 고등계 형사들이 그 독립운동가들 잡아다가 고문했잖아요. 정기 고문하면서 거기 엉덩이 밑에 거기를 보는 거야. 그래갖고 전기를 하면 거기가 막 부풀어 올라요. 그게 터지면 죽기 때문에 부풀어 올리면 조금 끄고 또 다시 불어 하면서 막 이랬다가 또 부풀면 또 끄고 그랬대요. 나쁜 놈들이지. 거기가 정맥이 있거든. 그 정맥이 터지면 죽는 거야. 감전돼가지고. 감전됐을 때. 단지 꼽았다는 걸로 진짜 죽어요? 그래. 이게 고통스럽잖아. 고통을 줘가지고 뭔가를 정보를 얻어내야 되니까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막 이렇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뭔가 이 사람이 어느 수준까지 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게 이제 그 똥꼬 그 부분이야. 거기가 이제 이렇게 부풀어서 터지면 죽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이거 전기를 주는 거지. 군대 가면은 그 전기 만들어내는 전화기가 있어. 딱딱 돌리면 한 6V 나오거든요. 이제 훈련 가갖고 장난치려고 개구리 잡아다가 돌리면서 개구리에다 이렇게 하면 진짜로 개구리가 쫙 뻗어요. 사람도 그래서 후임병들 그거 갖고 괴롭혔어. 손 잡아. 돌리면 되게 기분 나빠요. 나도 당해봤는데 그 전기에 감전된다는 것처럼 기분 나쁜 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나무나 이런 전기 안 통하는 걸로 이렇게 해줘야지. 전기 조금이라도 통한 걸로 했다 그러면 같이 감전돼 버린다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전기 감전된 사람은 사실 살려야 되긴 하지만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 같이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절연체를 활용하면 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거는 니네 나중에 물리 1에서 배우는데 이걸 에너지라고 할게. 에너지라고 하면 도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에너지 간격이 이렇게 생겼어. 얘는 어떻게 반도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 절연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원자가 띠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있는 애를 우리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원자가 띠라 그러고 여기는 전도띠라 그래. 근데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가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자유전자가 전도띠로 막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이 금속은 언제든지 전기가 잘 통해요. 이 전도띠에만 전자가 올라가면 이 전자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자유전자라고 하기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되게 좋은 거야. 반면에 절연체부터 할게. 절연체는 이 간격을 뭐라 그래? 띠틈이라고 하거든. 이 띠틈이 너무 멀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원자가 띠라 그래. 여기를 전도띠라 그래.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얘 잘 못 올라가요. 일로 올라가야지 전기가 통하는데 일로 못 올라가요. 왜? 틈이 너무 넓어.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못 올라간다. 근데 얘는 한 25도씨 정도 되잖아. 25도씨 정도 돼서는 일부가 올라가. 띠틈이 좀 작죠. 그래서 전도띠에 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얘는 마이너스 273도씨. 이렇게 온도가 낮은 절대 영도죠. 절대 영도에서도 전기가 잘 통해.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절대 영도는 아예 안 되고 25도 정도. 그럼 저기로 따지면 298kg. 얘는 0kg 절대 영도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예요. 한두 개가 올라간다. 그래서 전기가 조금 통한다. 일부 통한다. 그래서 이름이 반도체야. 근데 얘는 띠틈이 너무 넓어서 전기가 전도띠에 못 올라간다. 전기가 안 통한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반도체잖아. 그래서 SI 저머늄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 선생님이 옛날 얘기하면 니네들은 뭐 믿지를 못하겠지만 선생님은 시골에서 되게 못 살았어요. 워낙 못 살았는데 선생님네 동네가 윗마을하고 아랫마을이 있어. 윗마을하고 아랫마을이 있는데 선생님 윗마을에 살았어. 그래서 이제 아랫마을은 어떻게 해요? 아랫마을은 한 60가구 살아요. 여기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우리는 되게 가난한 사람들. 옛날에 6.25 때 이제 판자촌으로부터 출발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 발전은 했지만 여기는 되게 못 살아. 선생님은 못 사는 집에 살았었어. 근데 여기는 큰 도로가 나 있어. 근데 여기는 도로가 거의 큰 도로가 아니야. 그냥 시골길이야. 진짜로. 여기 냇가도 있어. 냇가에 다리가 있는데 나무 다리로 나. 면사무소에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여기를 시멘트 구조물로 해갖고 다리 놔달라고 그래도 안 놔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 학교 6명이 다녔어. 초등학교를. 갈 때마다 저기 건너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고무신 신고 다녔거든. 그럼 신발 벗고 젖으니까 바지 걷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비가 오면 물이 불잖아. 우리 초등학교 때 되게 작아.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너무 키가 작아갖고 가방을 메면 이렇게 생겼었어. 머리하고 다리밖에 안 보였어. 키가 작으니까. 이런 애들이 6명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기 전에 어떻게 내 머리만한 돌멩이를 들고 가야 돼. 들고 가고 물 뿌려놨는데 좀 낮은 데다가 돌멩이 던져가지고 하나씩 던져가지고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건너갔다고. 근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너무 많이 들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바지까지 막 이렇게 접어가 올려가지고 6명이서 꼭 붙들고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같이 이렇게 건넸다고.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근데 다리를 안 놔주더라고. 그래서 그랬던 중 얘네는 되게 잘 다니는데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인가 이렇게 다녔어요. 그 뒤로 이제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살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물을 건너야 되는데 좀 더 수월하게 건너려면 징검다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돌멩이를 던져야 되더라는 거지. 그게 불순물 반도체야. 이게 지금 얘는 이 간격이 그래도 좀 크단 말이죠. 이 간격을 좀 줄여야 되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반도체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반도체 종류는 뭐가 있냐면 P형 반도체가 있어. 얘 시험 문제 잘 나와. 그 다음에 N형 반도체가 있어. 우리 영어로는 얘가 P타입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말로 P형, 얘는 N타입이라는 표현을 쓰죠. 왜 얘가 P타입이냐면 파지티브 홀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플러스 구멍이니까 양공이라 그러고 어떤 책은 전공이라 그래. 양공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플러스 구멍이란 뜻이야. 전부 한자로 돼 있죠. 얘는 그럼 뭐겠어? 네거티브죠. 네거티브 홀이죠. 네거티브는 음공이 아니고 얘는 뭐야? 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파지티브 홀 양공하고 이 전자가 뭐예요? 전하 운반자로 쓰이는 거야. 우리는 집 날릴 때 쓰는 걸 캐리어라 그러잖아. 그래서 charge carrier 그럼 전하 운반자. 얘네들이 전하를 움직여가지고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그래서 통했다 안 통했다 하는 걸 우리는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P형 반도체는 뭐냐면요.
우리 소희는 어디를 가나 좀 이렇게 좀 튀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선생님 보기에는. 그래서 성격도 활달하고 그래갖고 그냥 정상적인데도 튀지. 근데 만약에 우리 지금 전부 다 눈이 2개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신입생이 새로 들어왔는데 눈이 3개짜리가 아니면 눈이 하나짜리가 왔다고 한번 해봐. 아마 근데 선생님이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 선생님이 물리원 수업을 하는데 물리원 처음 수업할 때 운동방정식 설명하잖아. 거기서 이제 내가 카이저 소재 재밌는 얘기가 있거든. 그게 이제 거기 범인은 절름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반전 영화인데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하는 영화.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 너무 유명해갖고 그걸 보려고 그때는 예매도 안 돼. 저기 줄 서서 표 끊어야 돼.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한 300m 줄 서가지고 기다려갖고 2시간 만에 표 끊어갖고 가서 보려고 줄 서고 있는데 거기 종로 3가에서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러니 버스 뒷창문이 열리냐? 어떤 미친놈이 버스 뒷창문을 탁 열더니 범인은 절름발이! 그러고 스포한 거지. 영화장 극장 딱 들어갔는데 첫 장면부터 절름발이가 나와요. 근데 시종일관 걔가 범인이 아닌 거야. 계속 마지막에 걔가 범인이야. 검사가 마지막에 풀어준다? 근데 계속 절름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탁 화면이 바뀌면서 정상적으로 딱 이러고. 그게 반전 영화야. 엄청나요. 카이저 소재거든, 유명한. 그래서 걔가 이제 범인은 절름발이 막 그래갖고 내가 절름발이 흉내내고 막 그랬거든. 애들이 막 빵빵 웃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생겼어. 강의실 구조가. 애들 들어가고 첫 개강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다 들어와 있고 내가 마지막에 들어가고 수업하고 애들이 나가는 상황이었거든. 여자애 한 명이 안 나가요. 숙명여고에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어. 야 가자. 마지막에 남았어. 가자 그랬더니 걔가 나를 배려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딱 일어났는데 다리를 쩔뚝거리는 거야. 너무 미안한 거예요. 걔가 쌍둥이였는데 동생이거든. 근데 언니는 먼저 태어나고 걔가 태어나면서 다리가 걸려가지고 골반이 틀어졌대.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고 이제 지금은 수술했어요. 수술해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쩔뚝거리고 이러고 다니더라고. 근데 수업 내내 그거 흉내내면서 내가 놀린 건 아니고 웃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못 일어난 거야. 너무 미안한 거지. 그래서 선생님 그런 일을 너무 왜 나는 그런 일을 많이 겪지? 교무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수학 선생님하고 나랑 친한 이제 선생님 후배인데 여학생 하나가 중3짜리인데 딱 소희 같은 스타일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치마 줄여 입는 거 많이 치마를 왜 그렇게 줄여 입는 거니? 너도 줄였니? 너도 줄였어? 이렇게 줄여갖고 막 계단도 못 올라가요. 이거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거 터질 것 같아 막. 그러고 다녀. 그러고 다닌다니까. 근데 그런 치마를 입고 주머니가 있더라고 앞에 주머니가. 근데 주머니에 손을 하나 꼽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하고 막 희낙낙거리면서 지금 뭐 한 이정우 선생님 정도 돼. 그 앞에서 막 웃으면서 막 손을 넣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만 해도 선생님 되게 권위적이었어. 야, 손 빼. 어디 선생님 앞에서 손을 주머니에 손 넣고. 그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 수학생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야. 야, 손 빼. 가는 거야. 저것이? 이 선생님이 형 큰일 났어요. 왜? 제 손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 어렸을 때 사고로 손이 없는데 오늘 의수를 안 가져왔대. 그래갖고 손을 여기다 넣고 있었는데 난 손 빼라고 막 그래. 난 몰랐으니까. 근데 얘가 성격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만 선생님 트리플 A형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잖아. 그 다음날 또 복도에서 만났어. 야 미안해. 나 몰랐어. 그랬더니 뭐예요? 아니 어제 아니 괜찮아요. 아 미안해. 계속 쫓았는데 미안해. 그러니까 선생님 괜찮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게 기억나. 선생님 A형이 맞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해갖고. 그러니까 그 여학생도 내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미안해할까봐 못 일어난 거야. 그래서 빨리 가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데 쫄뚝거리고 나가는데 너무 미안해 보여. 그래서 우린 장애인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 뉴스에 나오더라. 그 바비 인형 만든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요새 바비 인형 이제 컨셉이 뭔지 알아? 전부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는 바비 인형. 그 다음에 허리 그 보호대 차고 다니는 바비 인형이 나왔어. 왜 이랬냐 이제 회사 기자들이 물어봤어. 그랬더니 장애인들하고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들한테 그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
인형들이 전부 다 휠체어 끌고 다니고 허리에 이거 벨트 메고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환자 컨셉의 바비 인형이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던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선생님이 니네 수업에 기억에 남으라고 하는 얘기야. 자, 눈이 2개 달린 우리한테 신입생이 미니언즈 눈이 하나 달려 있잖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걔 장애인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수업을 하긴 하겠지만 걔한테 눈에 쏠릴 것 같아. 그죠? 걔만 쳐다볼 것 같아. 걔만 보여. 자, 무슨 얘기냐면 P형 반도체는 14족의 SI 우리 배웠죠? SI 탄소 밑에 있는 족 같은 애죠. 규소, 지각성분. 이 규소가 99.99%가 있는 거야. 여기에 13족의 인듐이나 붕소 같은 애들이 있어. 이거 주기율표의 13족이거든. 얘가 0.01%가 있는 거야. 불순물로 들어요.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인 거야. 어디 있어는? 얘네들이 지금 불순물 반도체거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도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핑한다 그래. 도핑. 그거 아니에요? 도핑 테스트? 그건 좀 다른 거네. 유아인이 저기 프로포폴 혐의로 저기 됐지. 조금 느낌이 좀 안 좋긴 했는데 영화 보면은 좀 약간 걔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연예인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도핑한다 그러는데 얘네들을 도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눈 2개인 마을에 눈 하나애가 들어와 있어. 그럼 걔만 보이겠지. 얘는 전자 하나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플러스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플러스 구멍이다 그래서 P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P형 반도체는 뭐다? 14족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거기에 13족, 전자가 하나 부족한 애가 사실은 그래서 이걸 메커니즘을 본다 그러면 너네 이제 상식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메커니즘 어떻게 하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배경으로 칠하는 곳에 전자가 가득 차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전자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빈 공간이니까 여기로 전자가 훅 들어간다. 그럼 여기가 바로 플러스가 되지. 여기로 전자가 훅 들어간다. 여기가 플러스지. 여기로 전자가 훅 들어간다. 여기가 플러스지. 실체는 전자가 들어가는데 전자는 거의 빛속도로 움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양공이 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양공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는 실체는 누가 움직이는 거야? 전자가 움직여요. 누가 움직이는 거야? 여자가 움직여요. 여자가 움직인다. 다이아몬드 좋아하지? 소연이. 다이아몬드 안 좋아해? 진짜 안 좋아해? 좋아해. 너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아니야? 몰라? 이수일과 심순애를 모르나? 너네 참 이수일과 심순애 못 들어봤니? 그 심파극 옛날에 그 무성영화 시절에 그 영화 따로 성우가 막 말로 혼자서 1인 면역 하는 거 있잖아. 그 가설 극장에서 그거의 대표적인 이제 주제로 써있던 게 이수일과 심순애전이거든.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수일은 가난한 고학생이야. 사법고시를 준비한. 그 다음에 이제 심순애는 돈이 없는데 어쨌든 그 남자친구를 검사를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허드렛 일 해가면서 돈 벌어갖고 책 사주고 막 그래. 근데 돈이 너무 모자라는 거야. 근데 때마침 이제 어떻게 되니 동네에 돈 많은 사람이 첩을 구해. 거기 가면은 그 첩으로 들어가면 이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럼 자기가 사랑하는 수일 씨를 이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남녀 문제인데 어떻게 자기가 첩으로 가는데 그걸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먼저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합니다. 너 병신 같아갖고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너 검사 되는 거 기다리는 거 나 못 기다려. 난 돈 많은 김중배한테 갈 거야. 김중배가 다이아몬드 해준대. 그러니까 이제 이 이수일이 어떻게 해요? 열받지. 그래서 기를 쓰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결국은 몸이 팔려간 거잖아. 그래서 그 돈을 가상의 인물 다른 사람한테 해갖고 독지가처럼 해갖고 이수일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이수일이 사실은 그 돈 가지고 검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김중배가 이 여자 첩이니까 막 학대를 하는 거야.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못 참고 이 여자가 김중배를 죽여버려. 그래갖고 살인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갖고 검사하고 만나는 거야. 그 자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 이수희를 성공시켰는데, 검사로 성공시켰는데, 근데 이제 이 남자는 모르잖아. 자기 버리고 간 여자다. 돈 좋다고 간 여자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걸 이제 풀어내는 심파극이야. 슬픈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았단 말이더냐. 엘렉트론이 그거야. 니네 무식해서 또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뭔지 모르지?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알아? 큰일 났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모르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몰라? 프로이드는 알아? 정신분석학 프로이드. 그거 모르냐? 니네 도대체 아는 게 뭐야? 응?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뭐야? 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몰라? 옛날 얘기가 할 게 너무 많아. 오이디푸스 왕이 있었어. 니네 이 얘기 알아. 이스라엘인지 이집트인지 오이디푸스 왕이 있었는데 그 스핑크스 나오는 얘기야. 아들이 태어난 거야, 그 나라에. 그래갖고 귀한 아들을 얻은 거지. 그래서 100일 잔치를 했는데 거기서 주술사가 와가지고 막 이게 할머니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저 새끼 빨리 죽이라고 왕한테 그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팔자가 아버지를 죽일 운명을 타고 태어났대. 그러니까 이제 죽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또 남은 되니까 빨리 죽이라고 신한테 시켰어. 엄마는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모성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죽인 것처럼 하고 짜가지고 엄마가 그 애를 말 구유에 태워가지고 물에다 띄워 보내는 거야, 살려서. 근데 옆에 농부가 그걸 주워가지고 키운 거야. 근데 이제 왕손이다 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똑똑했겠어. 그래갖고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돼버렸네? 그래갖고 옆 나라를 친 거야. 아버지 목을 친 거지. 그래서 왕이 돼서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한 거야. 네? 그게 오이디푸스 왕이야. 뭐야? 한국인데?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주술사가 그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그 막 눈을 파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농부한테 낫에 찔려 죽이는 그런 슬픈 비운의 왕이 오이디푸스 왕이야.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들이 여자친구 생기기 전에 엄마를 좋아하는 거야. 엄마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고부 갈등이 시작입니다. 이 멋모르는 아들놈들이 대학 가면 이제 여자한테 홀라당 빠져버리니까 엄마가 그 상실감이 오는 거야. 그래서 고부 갈등이 시작되는 거. 반대가 엘렉트라 컴플렉스야.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뭐야? 딸이 아빠를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하고 경쟁 상대가 되는 거야.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엘렉트라 컴플렉스야. 이게 심리학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에서 엘렉트론이 나온 거야. 그게 전자야. 그래서 전자의 핵심이 뭐죠? 여기 다 여학생들밖에 없어. 미안한데 여자들 뭐 선입견이나 편견은 아니야. 여자들 뭐죠? 시기와 질투. 그죠? 반발하잖아. 전자들 모이면 머리끄댕이 잡고 맨날 싸워. 반발합니다. 심지어는 엄마하고도 머리끄댕이 쪽 싸워. 아니 방금 얘기했더니 예를 들어 아까 아빠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거 이런 거가 엘렉트라 컴플렉스예요. 여자들끼리는 약간 반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전자야. 그래서 엘렉트라 컴플렉스에서 어원에서 엘렉트론이라고 하는 전자가 나온 거야. 그 전자가 이동하는 게 전기적 현상인데 원래 이동은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근데 여기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자 봐봐 나 전자야. 엄청 빠르다. 나는 엄청 빨라요. 샥. 다시 엄청 빨라요. 샥. 보여? 내가 이렇게 전자가 가니까 내가 있던 자리에서 빠져나오면 그 빈자리는 상대적으로 플러스야. 그러니까 내가 일로 가면 플러스가 절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양전하가 이동해 가는 과정이야. 그걸 옛날 사람들은 전류라고 한 거야. 그걸 먼저 정한 거야.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체는 전자야. 니네 선풍기 같은 거, 자동차 바퀴 같은 거 빨리 돌면 착시 현상으로 거꾸로 도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 거야. 실제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근데 그 빈자리는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현상. 근데 반도체에서는 플러스도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양공이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는 이제 볼 것도 없죠. 14족에 SI를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99.99%를 집어넣고 여기를 누구를 집어넣어? 15족을 집어넣는 거야. 이제 15족이면 14족보다 전자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얘는 아르세닉이라고 하는 비소라 그래. 이걸 0.01%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눈 2개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눈 3개짜리가 전화가 온 거야. 그럼 또 걔만 보이겠지. 전자 하나가 보이겠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여. 얘네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걸 우리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우리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거 하면서 여기다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까 징검다리 얘기했지. 이 불순물 반도체는 그림으로 그리면 원자가띠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원자가띠가 이렇게 있다 해봐. 이렇게 있어요. 얘는 징검다리를 여기다 만든 거야. 양공이니까 여기다 플러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라인을 하나 더 만든 거지. 그러면 여기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여기를 퉁퉁 넘어가기 쉽지. 징검다리가 생겨서. 이걸 우리는 P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N형 반도체는 여기가 이제 전도띠다. 여기가 원자가띠지. 여기 전도띠죠. 전도띠 밑에다가 마이너스 라인을 하나 만든 거야. 이 마이너스. 그럼 이 마이너스가 여기를 퉁 지나가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징검다리가 생겨서 이 띠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지. 띠틈을 줄여주는. 그래서 조금 더 전기 전도성을 높이더라라고 하는 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야. 그러면 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제 뭐를 하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류장치. 니네 매일 쓰는 거야. 니네 맨날 쓰는 거예요. PN 접합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는 이렇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접합한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전원을 연결한 거죠. 전원을 연결했는데 P형에다가 긴 거 플러스거든. 짧은 거 마이너스거든. 스위치까지 만들고 여기다가 전구를 하나 달아봅시다. 이렇게 했다 그래. 그래서 스위치를 띡 하고 닫아봐. 얘가 플러스 극이다. 긴 게 플러스다. 이거 마이너스야. 얘는 원래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다고. 얘는 뭐가 있어? 플러스가 있다고. 스위치를 띡 닫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니까 어떻게 마이너스가 공급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가 일로 막 달려간다고요. 그럼 이 접합면에서 플러스가 달려온다고. 이렇게. 이걸 접합면에서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 그러면 전자가 일로 넘어간다고.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그럼 여기에 불이 들어온다고. 이걸 우리는 반도체라고 얘기를 한다. PN 접합 반도체.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둡시다. 자, 안 걸릴 때가 있어. 어떤 거냐면 PN 접합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이걸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반대로 바꿔볼게. 그리고 여기 전구를 연결했어. 그리고 여기는 P형이야. 여기 N형이야. 자, N형 반도체는 누가 있다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P형 반도체는 누가 있어? 플러스가 있지. 이렇게 돼 있다. 스위치를 띡 하고 닫았어. 여기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져? 마이너스가 일로 다 몰리겠지. 이렇게. 플러스가 일로 다 몰리겠죠? 얘 마이너스 끌어당기니까. 요 사이가 멀어져 버렸잖아. 전기 안 통해. 이거 안 통해.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전기 안 통해요. 이게 바로 PN 접합 다이오드다. 얘 그러니까 어떻게 해? 순방향만 흘리고 역방향은 통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회로도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죠. 시꺼멓게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시커먼 쪽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는 건 얘는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근데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놓고 이제 방향이 반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겠죠. 얘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만 전기가 통하더라. 이런 경우를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PN 접합 다이오드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집에서 돼지 콧구멍용 있죠? 여기서 나오는 애는 교류 전류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교류 전원입니다. 얘를 갖다가 이거를 PN 접합 다이오드를 플러스만 골라냅니다. 직류전로.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없니 여기? 니네 스마트폰 충전기. 스마트폰에 쓰는 전류는 직류전류야. 근데 우리 충전하잖아. 근데 그 충전기에 달려있죠? 손잡이? 그 안에 이 PN 접합 다이오드가 수도 없이 들어있어. 그래서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바꿔가지고 니네 스마트폰에다가 충전을 해주는 거야. 교류는 바로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충전기가 꼭 필요한 거야. 맨날 쓰잖아, 니네. 이게 바로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한 거다. 빨리 찍으세요. 오늘 할 게 너무 많아갖고 하다가 선생님이 딴 얘기를 많이 해갖고 찍어.